저는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했고요. 전산학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그 결정을 할 때쯤 평생 CS는 못할 것 같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렇게 AI 시대가 올지 모르고 그때 사실 CS를 더 했으면 AI를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AI 시대가 올 줄 모르고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학을 이제 대학원 때 공부를 해서 지금은 경제학자고요. 경제학 중에서도 거시경제, 그러니까 아주 나라 단위에서 아주 크게 보는 거시경제학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거시경제학도 시간 흐름을 아주 짧게 보는 우리 많이들 보는 뭐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다, 뭐 실업률이 얼마다 이렇게 분기마다 보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저는 그 중에서도 경제 성장 이론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한 나라의 경제를 30년, 50년, 100년의 흐름에서 무엇이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가, 이거를 이제 이론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이제 많은 분들 발표 들으면서 아주 실제 정말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 제가 와서 너무 뜬구름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50년, 100년. 사실 100년까지는 안 갈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인공지능이 한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될까,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될까, 아주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거 저희 수업 시간에 경제 성장은 한 반학기, 그리고 노동시장은 한 반의 반학기, 이제 AI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제 수업이 있는데, 그거 제가 너무 욕심내서 20분 동안 가득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주로 말씀드리고, 노동시장 얘기는 아주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을 하다가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다시 요즘 AI를 하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AI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 지표를 추정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아까 백영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LLM을 사용해서 경제학적인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템 문제들, 매스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까 하는 최근의 시도들을 좀 공부한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가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AI, 뭐 AGI가 언제, 얼마나 우리의 경제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불평등에 가져올 역할은 무엇인가? 매우 무책임하지만 솔직한 답은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나는 모른다. Fancier answer. 왜 이래, 왜 이래. 불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왜 불확실한지, 어떻게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별로일 것 같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uncertain해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큰 흐름에서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나라 어디일까 퀴즈입니다. 기대 수명이 50년보다 작고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은 첫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 즉 90% 이상의 가정이 전기, 냉장고, 자동차, 전화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인구가 10%가 안 되는 이 나라 어디일까요? 네. 파이팅.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시기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낮은 나라도 5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나라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대중 강연을 갈 때 많이 여쭤보는 질문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북한입니다. 근데 제가 북한 연구도 이제 AI 통해서 하는데요. 북한도 굉장히 잘 삽니다. 북한도 태양광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1880년 미국입니다. 이 나라가 1880년 미국, 150년밖에 안 지났어요. 15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미국 경제를 상상할 때 저희보다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잘 살거든요. 188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대략 얼마일까요? 이거 숙제입니다. 퀴즈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주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게 찍으셔야 돼요. 이거. 아, 이 화면은 공유가 안 되는구나. 이 화면은 어떻게 공유하지? 잠시만요. 이 화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실시간으로 답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한 40명쯤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20명 정도 히트하면 제가 자, 연평균입니다. 매년 1880년 이후 150년 동안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대략 얼마일까요? 자, 이제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그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많은 분들 5% 해주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5%. 5%.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학부생들, 1, 2학년 때 CS 학부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42명 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정도 이제 10%가 제일 많았어요. 10%.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국 의사분들한테 가서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가서 했거든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대답을 바꾸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1880년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입니다. 2%.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라서 이제 공교인데 개념이 잘 없으세요. 그죠? 개념이 잘 없고 우리 의사분들도 궁금하시느라고 없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돈을 좀 만드시니까 이제 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사는 미국도 1880년대 그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뭐 부침은 있었지만 연평균 2%입니다. 이게 2%가 매직 넘버예요. 매직 넘버.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좀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국 연방은행이 왜 인플레이션 타겟을 2%로 하는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얘기인데 그거 나중에 얘기를 또 다른 기회에 드리도록 하고 2%예요. 2%. 그 2%를 잘 머릿속에 남겨두시고 그럼 이렇게 2%라도 지금 작아 보이시지만 다들 5%가 제일 많았잖아요. 이 경제 성장을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경제 성장 이론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거는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 공대생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800년대부터 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제 굵직굵직한 발명품들이 있어요. 뭐 전구도 있고 전기 있고 뭐 백신 있고 뭐 컴퓨터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명품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가 1900 초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AI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서 AI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세탁기 전과 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뭐 세탁기는 그렇다 치고 뭐 전구가 있기 전과 후가 우리 인류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제 이런 기술들과 이런 굵직굵직한 기술들과 우리 AI 기술을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할 텐데 아무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이런 굵직굵직한 기술 발전.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이 기술의 단물을 제일 많이 뽑아먹은 게 미국 경제일 거거든요. 이 모든 기술과 혁신이 미국 경제에 가져다 준 건 2% 성장이에요.
5% 아까 우리 학부생들 10%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2%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왜냐면 매년 2%씩 성장하면 경제는 35년마다 2배씩 성장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왜냐면 복리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는 작아 보이지만 큰 숫자고 그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기술 발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2% 성장이 가능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AI는 어떨까? AI는 어떨까? 그게 다음 질문.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 미국 경제예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이제 GDP per capita고 로그 스케일로 돼 있어서 기울기가 성장률입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주춤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제학자들이 이제 걱정했어요. 이제 예전 같은 2% 성장이 오지 않고 이 저성장이 뉴 노멀이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조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 익사이먼트가 생긴 거죠. AI 덕분에 우리가 2% 성장을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젠 2%가 아니라 뭐 3%라던가 4%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AGI보다 자기가 스스로 지능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느 것이 될 것인가? 이제 미래 예측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정답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합니다. 답은 그건데 좀 더 말씀드리면 AI는 뭐 이거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current big thing이고 AI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2%일까? 2%보다 클까?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AI가 2% 이상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면 무엇 때문에? 과거의 기술들과 어떤 점이 달라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그 설문을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2023년에 한 설문이거든요. 앞으로 지금부터 10년간 AI를 사용하면 그 후 20년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후에 경제 성장률에 AI가 기여하는 바가 인터넷이 지난 20년간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보다 클까? 를 물어본 거예요. 클까를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되게 유수의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답이에요. 모르는데요. 뭐지? 컨피던스 왜 이래 해도 모른대요. agree, disagree 반반? 모른대요. 그럼 왜 모를까?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좀 드릴게요. AI가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연구들이 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또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 이제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제를 몇 개 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는 AI 덕분에 미국이 앞으로 연간 1.5% 이상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맥킨지에서는 저기 레인지를 줬어요. 0.5에서 3.5. 이 사람이 제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MIT 경제학자이자 아세모글루는 아니다. 제일 보수적이신 분. AI가 연간 0.05%, 기껏해야 0.071%. 기껏해야 이 정도로. 근데 되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최근 논문, 이것도 경제학자들 논문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Transition to AGI인데, 놓쳤어요. 이분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시는데, 뭐 18%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르고 불확실할까? 왜냐면 일단은 너무들 잘하실 것 같아요. 기술적 불확실성 너무 크잖아요. 뭐 어제 오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능 발전 속도에 대한 이견도 많고, 기대도 크지만 실망도 크고, 해보시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잘하시기가. 그래서 성능 발전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업무와 지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이런 지능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현재의 업무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일이 막 생긴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 가정에 넣거든요. 그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무가 대체 가능한가.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인간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업무가 AI에 대체 가능한가에 대한 그 가정들이 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어요. 대체 가능하더라도 대체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큰가? 득보다 실이 큰가? 그 제가 그 여름에 미국에 갔다가 든 생각은 그 파리 잡는 거 있잖아요. 파리 잡는 문제. 이거 AI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AI를 통해서 파리를 잡는다. 그런 기계를 만든다. 근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성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하나하나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요거를 위한 AI 기술을 이렇게 발명하고 그거를 위해서 GPU를 쓰고 막 이런 거 학습을 시키고 이런 게 과연 득이 큰가?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산성이 안 나와서 모든 업무가 대체되지는 않을 건데 얼마나 대체될 거에 대한 또 이견이 다르고 그리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이런 수치를 낼 때 얼마나 많이 고려되었는가. 데이터의 한계, 아까 수학 쪽에서 데이터 한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의 한계, 그다음에 기술이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실제에 쓰려면 보완적인 기술이 함께 많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같이 갈 것인가. 비슷한 속도로. 그리고 제가 여기는 못 썼는데 뭐 규제 문제도 있잖아요. 아까 세이프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다양한 곳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근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널뛰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작년에 2778명 AI 연구자 설문을 했더니 뭐 이랬대요. 2027년에 그 AGI 같은 거죠. AGI 같은 게 10% 정도 사람만 이제 AGI가 2027년까지 나올 거라고 했고 50%의 사람이 2047년까지 나올 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최근 기사거든요. 최근 뉴욕 매거진에 나온 기사인데 샘 얼트만이 우리는 너무 오버 익사이트드 돼 있다. 이게 버블이다. 근데 오픈 AI는 자기네는 진짜다죠. 버블이지만 자기네는 진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버블이다. 아니 제일 버블을 많이 키운 사람 같은데 근데 그런 말 하고 에릭 슈미트조차도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오피니언을 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샘 알트만 얘기고 에릭 슈미트 얘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불확실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불확실한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시간이 걸릴 거야. 이게 10%고 2%고 5%고 간에 우리가 뭔가 숫자를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는 AI가 GPT이기 때문입니다. GPT가 아니고 범용 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데 다 쓰일 수 있는 기술이란 거예요. 우리 어제 오늘 이 워크숍에서 들은 얘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GPT가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용 기술인데 이런 범용 기술들은 늘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술들이 같이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속속들이 다 퍼져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 다 퍼져야 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전기도 그렇고 많은 기술들이 사실 30년 정도, 최소 30년 정도 과거에는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AI 경우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당장 내년에 막 세상이 바뀌고 뭐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고 많이들 이제 하고요. 그래서 기술 프론티어는 어제 오늘 워크숍에서 우리가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걸 봤는데 실제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맥킨즈라던가 비시즈라던가 이게 약간 에릭 슈미트 칼럼인데 여기서도 다 이제 비즈니스들이 헤매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AI 기술은 엄청 프론티어는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써야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두가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게 폴 크루그만이라고 이제 다른 노벨 경제학 받으신 분도 이제 전기도 발명된 다음에 생산성 향상력이 30년, 인터넷도 30년 걸렸다. 그래서 이분의 예측은 AI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걸 돌아오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을 물으시면 AI 덕분에 저희는 2% 정도 성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하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폭발적인 성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무튼 그 정도라고 이제 많이들 예측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동시장 얘기는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노동시장 얘기를 너무 못 드렸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러니까 AI는 이제 업무 단위로 사람을 도와주는데 직업은 업무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 연구자들이 이제 모든 직업의 모든 업무를 다 이제 분석을 해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론은 모두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모든 직업군의 하나의 업무라도 AI한테 영향을 안 받는 게 없다. 그리고 또 모든 업무가 다 대체되는 직업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휴먼 투 휴먼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노동 대체뿐만이 아니라 AI가 보완되는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는. 그래서 모두가 영향을 받아서 모든 직업에서 일부 업무가 AI로 자동화될 수 있다. 하지만 AI가 조금 그전의 자동화 기술과 다른 점은 그전의 자동화 기술은 노동 대체 그리고 주로 저숙련, 저학력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대체했거든요. 하지만 AI 같은 경우는 고숙련, 고학력 노동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술들과 굉장히 다르고 또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을 어그멘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평등 문제는 좀 더 복잡한 게 저학력, 고학력 노동임금의 불평등도 있지만 자본임금과 노동임금의 불평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캐피털 인컴과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될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AI가 어느 방향으로 더 발전될지 고학력 대체 저학력 보완 이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반대로 갈지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포용적으로 노동 보완적으로 간다면 굉장히 여러 면으로 긍정적인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AI는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게 분명하지만 언제 얼마나는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는 기대보다 느리고 기대보다 엄청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AI가 없으면 우리는 저성장이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역할도 아직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